마음 공부라는 거는, 자기의 마음에 통해서 그 마음의 실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마음에 통해서 그 실상이 밝아지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에 밝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계에, 있는 그대의 모습에 밝아지는 거거든요. 왜 그게 자기 마음에 밝아지는 것이 자기 존재에 밝아지고 세계에 밝아지는 거냐라고 궁금해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문제와 이제 내 존재의 문제와 세계는 좀 우리는 별개로 보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부하기 전에 많이 궁금했어요. 왜 영성서적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한참 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참나를 깨달으면은 뭐 이 세상의 본질에 통한다, 뭐 이렇게 그 깨달음의 눈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나고 세계는 세계일 텐데 왜 나를 깨달으면 세계의 본 모습에 통하는 것이냐, 그게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나와 세계를 너무 뚜렷하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본질에 밝아지는 거고 또 세계의 본질에 통하려면 또 그걸 따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깨달음을 안내하는 책들은 자기만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를 못 했는데 납득이 안 가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예요. 본바탕은 하나인데 사실 이런 말도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이 세계가 존재의 세계가 아니고 실상은 분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게 존재의 세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도 존재하고, 뭐 타인도 존재하고, 뭐 다른 밖에 우리 세계도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그게 당연한 현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원래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분별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상은. 그러면 분별은 어디서 일어나냐? 그러면 분별은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나가 되는 것이고 세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나의 참모습을 아는 것 따로 있고 세계의 참모습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따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존재의 세계라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존재의 세계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존재의 본질을 알아야지 전체를 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이게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분별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바탕에 통하면 그 분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나인 것이고 세계인 것이라. 그게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아니면 뭐 세계라고 하면 다 사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모든 존재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실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있고 뭐 제도돼 해야 될 어떤 존재들이 따로 있고 깨어나야 될 존재들이 따로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뭔가 이 길을 먼저 가신 분들이 나를 깨달으면은 세계에 통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한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방편의 말이지만 그 설한 얘기구나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나의 통하는 공부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 세계에 진짜 본바탕에 통한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곧 마음을 깨닫는 공부인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가야지 본질에 다가가는 거거든요. 본성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 그래서 참나를 깨달으라 아니면 뭐 실상을 깨달으라 하는구나라는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존재의 세계라는 그거에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마음을 깨달으라고 했구나라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과연
이게 진짜 다 존재하는 건데 이게 분별 의식이란 말인가? 이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었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증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그분들의 말씀이 그분들의 부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아, 저 옳은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실상을 얘기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거짓말을 했는지 그건 자기의 몫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증명해 보지도 않고 아, 그 사람 말 틀렸어. 아니면 그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자기가 진짜 이게 분별의 세계인가를 깨달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마음 공부고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존재의 세계라고 느껴지는 이 세계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이거를 볼 눈이 안 열린 거고 진짜 그런 세계임을 자기가 볼 줄 알아야지 그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공부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차원의 얘기도 나와요. 아, 부처와 조사가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내가 스스로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질 못했구나. 이 말이 사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기 공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이 공부의 어떤 그 맥락 같은 것도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헤매다니지 않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마음을 깨달으면 나 자신의 본성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세계의 본성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잘 이제 아셔야 되고 진짜 만약에 공부가 깊어지면 뭐냐면 우리는 이거는 존재한다. 공부가 더 깊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기본적인 상식은 뭐냐면 이 컵이라는 어떤 물질감이 느껴지는 이 물질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감정이나 생각은 그건 존재가 아니고 그냥 그냥 한다 의식일 뿐이지 이런 식의 이해는 좀 되는데 사실은 이 공부는 그것보다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은 당연히 이것도 분별의 세계지만 그러니까 분별로서 우리가 존재화시키고 있는 있음이지만 어떤 것이 있다라는 생각, 어떤 행복감, 불행감, 어떤 감정적인 상태가 분명히 있어라는 것도 존재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에서도 깨어나야 되지만 그런 식의 어떤 자기 규정들, 그렇죠? 규정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하는 그 규정도 그것도 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존재의 세계. 그것도 생각인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평소에는 가만히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 그래, 그거 생각이지 하는데 갇혀 있어요. 생각으로는 생각인데 하는데 그게 묶여 있어요. 그 묶여 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짜라고 여겨야지 묶이는 거지, 진짜가 아니라고 여기면 우리가 안 묶여요. 근데 그게 맞아. 규정하면 그게 갇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사실은 감각의 세계에도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불행해. 나는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순간순간 불행을 느껴. 이게 나의 현실이야 라고 자기가 믿고 그걸 규정해버리면 그게 존재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정이라는 것도 생각과 다름없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별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남이 이럴 때는 그래 감정도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그 감정도 분별이지 이게 근데 자기 일일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라는 자기 규정, 그 감정 상태가 자기 현실이라고 매여 있는 거죠. 그것도 존재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그래서 해탈이라고 얘기하죠. 풀려난다라는 건 원래 사실은 묶여 있지 않은데 존재의 세계라고 자기가 규정하고 진짜 그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풀려난다라는 해탈의 말을 쓰는 건데 사실은 본래 해탈이죠. 왜? 원래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분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본래 해탈을 어떻게 보면은 회복하는 거죠. 본래 해탈을 회복하는 것이지 묶여 있다가 거기서 풀려나는 식의 어떤 변화나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본래 묶여있지 않다라는 그 실상에 밝아지는 거예요. 왜?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분별의 세계. 분별의 세계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림자와 같은 의식, 그거에 우리는 얽어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에 사로잡혀서. 그게 어두워서. 분별의 세계라면은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별의 세계라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얘기하면 그건 너 생각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네 생각이면 그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야. 너만의 망상이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원래 생각이 그렇고 그래요.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감각도 그래요. 다 그건 다 네 생각이자 나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도 다 사람이 다를 것이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도 다 다를 것이요.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정도 다 다를 것이요.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묶여있던 데서 깨어나는 거예요. 존재라고 여겼던 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존재는 무거워요. 존재는 무겁잖아. 있다라고 하면 이 존재감이 상당히 무겁고 내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무겁다라는 거야. 원래 무게가 없는데 내가 있다 그러면 무거워져요. 우리가 삶이 무겁다. 아우 진짜 내가 천근만근이다. 막 이렇게 내 삶이 천근만근이다 한다는 건 고착된 관념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본래 순간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그것에서 본래 해탈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본래 해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설명을 들어서는 단지 그냥 하나의 어떤 이해 정도로 이렇게 머물러게 되거든요. 그걸 자기가 목격을 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득 이 사로잡힘이 멈추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 순간순간 의식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 분별되는 대상에 사로잡히면 왜 존재가 되느냐? 사로잡히기 때문인 거예요. 알게 모르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생각에 묶이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이게 컵이 있다라는 거는요. 컵이 있다라는 의식이 작동해요. 감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경험에다가 컵이 있다라는 의식이 들어가서 그거에 묶여버리니까 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식의 어떤 패턴으로 분별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미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 이게 컵이 있다라는 거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별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컵이라는 이름을 떼보세요. 분별이거든요. 떼보세요. 컵이 있다라는 그 의식을 떼보세요. 그럼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인연을 경험할 때, 본래 이게 전체가 환과 같은 일이구나, 전체가 일체가 하나구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딱 분별이 멈출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순간순간 무의식적으로 막 사로잡히는 그 구조가 딱 멈출 때예요. 분별이 딱 끊어질 때예요. 체험의 순간을 보면 그래요. 생각이 딱 멈출 때예요. 생각이 작동이 멈출 때 이게 그래서 한번 맛을 봐야 된다는 그건 자기가 증명하고 하는 어떤 공부 여정에 드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문득 그런 체험이 온다는 거는 이 생각이 문득 분별이 멈출 때예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생각이 항상 끊어져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깨달은 사람 생각 안 하느냐? 하죠. 생각하고 느끼고 여기가 뭐 어디다, 여기가 백년제다, 여기가 컵이다 하죠. 근데
우리가 체험의 순간과 진짜 공부가 원만하게 됐을 때의 그 차이는 뭐냐. 한번 이게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그 말하고 생각에 걸림없다라는 그 말하고 뭔가 나는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걸림없이 생각하고 매이지 않는다라는 건 생각의 실상에 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각이 딱 멈추고 보니까 본래 이게 아무 의 없는 세계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허망한 망상이라는 게 딱 목격이 되거든요. 근데 체험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식의 세계를 살아보질 못했어요. 우리가 의식이 활동.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계속 빠졌어.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존재의 세계로 살았던 거예요. 체험 이전에는. 근데 체험이 일어나면 그때 보게 되는 거야. 생각도 여기서 일어난 허망한 것이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생각의 속성에 이제 이게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몰라. 정확하게 몰라. 대충 이해만 하지. 그게 자기 현실인 줄을 몰라요. 남이 하는 얘기는 생각인 줄 알아. 근데 자기가 하는 거는 몰라. 그래서 체험은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를 목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막 하는 거는 잘 보이지만 자기 허물은 안 보이잖아요. 그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딱 멈추면 그래서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할 때의 그거는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는 그 체험을 하면 생각이 끊어진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의 본성이 뭔지, 생각의 본질이 뭔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망상이라는 걸 한번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열리면 생각을 해도 생각에 걸리지 않는 쪽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안 돼. 왜? 너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갇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맛봤다고 해서 이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에 걸리지 않는 그런 식의 삶으로 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체험하고 나면 그 과정, 그 생각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하는 그런 여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양상이 좀 다르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이 체험하면 공부가 끝난 줄 알아. 이제 시작인데. 진짜 공부가 시작인데. 근데 여기까지의 공부의 방편은 뭐냐면 생각 따라가면 안 된다. 왜냐면 100%다 사로잡히기 때문에 100% 일어난 생각이 갇히기 때문에 100% 일어날 때마다 존재의 세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한번 맛을 봐야 된다. 이거는 소리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고 죽기도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별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닌 거예요. 분별은 순간순간 찰나찰나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없어. 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는. 내가 사는 세계는 진짜 이게 놀라운 일 아닌가요? 나는 진짜 놀라운. 난 이 사람 생각, A의 생각이 있었고, B의 생각이 있었고, C의 생각이 있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 생각은 이렇고, 근데 그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나 역지사지나 이런 거는 필요한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은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언어로서 대충 어림잡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사유로서. 어림잡고 있는 거야. 어림잡고 있는 거 대충 유추하고 있는 것이지 그 유추조차도 자기의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상호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거 아주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죠. 소통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혼자 살면 되는 거고 문제는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혼자 살면 돼. 소통 안 하고 그렇게 자기가 행복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본질적인 차원에서 A의 생각도 자기 생각이요. B의 생각도 자기 생각이요. C의 생각도 자기 생각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누구의 생각이라고 딱 한 것이 그 사람 생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왜냐면 그거는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구나. 한 번도 남이 생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고, 남이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남이 감정을 느낄 수가 없구나. 왜? 순간순간 한번 우리가 딱 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게 뭐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아니면은 뭐 A라는 생각이 됐든 B라는 생각이 됐든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목격이 됩니다. 목격이 돼. 확인이 돼.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누군가가 그렇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그것도 자기 생각인데. 그래서 한번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이게 시작일 뿐이지만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한 거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 소식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문 시간에도 이렇게 이 자리가 자각이 될 수가 있고, 뭐 돌아가셔서 일상생활할 때도 자각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쉴 때도 자각될 수가 있고, 소리가 들릴 때도 자각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사물이 드러날 때도 자각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일어나는 분별에 한번 딱 쉬어질 수만 있다면. 그 현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체험이 올 때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체험의 인연을 보면 다양합니다. 되게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무심하게 아침에 새벽 산책을 하다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게 탁 생각이 쉬어진 자리가 탁 드러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법문 듣다가 이게 탁 드러나기도 해요. 누군가가 가리켜 보이는 그거, 아니면은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어떤 행인의 말소리. 선사들 어록들 보면은 시장에서 뭐 흥정하는 소리에 이렇게 딱 소식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유도파라는 그 송나라 때 노파는 시장에서 떡을 팔아서 유과를 파는데 장돌뱅이가 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요 소리에 딱 깨쳐가지고 재밌잖아요. 그냥 늘 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서. 자기 가게 앞에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늘 불렀어. 그러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이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게 자기 소리로 들린 거예요. 이 일이구나 라는 게 딱 자각이 되면서 그냥 뭐 그런 재밌는 장면이 있죠. 유과 다 튀겨놓은 음식을 땅바닥에 탁 패대기 치면서 이거구나. 내가 맨날 이거 쓰고 있었는데 걔 그 화두에 갇혀가지고 그 임재 선사 어록에 나오는 구절 그 구절에 딱 꽂혔다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면문으로 출입한다. 이 구절에 딱 갇힌 거야. 면문이라는 거는 얼굴 면자에 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촉감 같은. 이게 여기서 출입한다는 그 구절에 딱 꽉 막혀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장사를 하면 이게 튀겨서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도너츠 같은 건가 봐요. 찹쌀 도너츠. 그게 막 끓는데 막 이렇게 튀겨서 막 파는데 생각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다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 구절에 탁 생각이 멈춰지면서 이게 소식이 온 거죠. 그러니까 맨날 튀기던 이 튀김이 이 일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탁 내팽이 치면서 이 소식이구나. 재밌잖아요. 근데 옆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 이 옆에 내가 미쳤나. 갑자기 하루 종일 장사하려고 튀겨놓은 튀김을 바닥에 내팽이 치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멋지게 한마디 해요. 당신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요 하면서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님 만나러. 그런 장면이 있거든. 당신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요 그러면서.
재밌는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깨달음의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진짜 이분이 본 거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라는 그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딱 생각이 멈춰지면서 문득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가 사실 그 송나라 때 이야기가 여기 있잖아요. 한 스토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유도파의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 왜냐하면 유도파가 깨달았다 하든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 하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데서 그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고 누군가의 깨달음이 이러하다라는 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벗어난 게 없어요. 그게 과거의 일이든 책 속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일이 지금 순간순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어요. 이야기 속에 빠져들잖아요. 그 속에 있으면 진짜 이야기와 하나가 돼가지고 막 근데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조금 전까지 3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세계가 없었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없었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었죠.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 펼쳐지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내가 살아온 이야기도 이렇게. 어떤 이야기 속의 이야기도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눈앞에 누가 왔다라는 것도 이렇게. 지금 찰나찰나 한 생각이 드러나는 여기에서 3세가 다 드러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드러나고 있다. 우리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좀 분명하고 좀 통쾌하고, 마음 쓸 게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탁 이 세계의 요체를 탁 잡고 있는 거잖아요. 딱 이거니까. 진짜는 이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진짜 그래서 반야신계 무유공포 이렇게 얘기해서 두려울 게 없다.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건데, 그래서 공부가 진짜 이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자기 스스로가 이거라는 확신이 오면,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체험이라는 건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확인하면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변해요. 내가 과거에서 태어나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느 세계 속에 어느 시공간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근데 딱 체험이 오면 그렇게 한 적이 없었고 늘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에 사로잡혀서 과거가 이랬다. 언제 태어났다. 미래가 어떻다. 어떻게 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나라는 존재조차도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고 지금 이렇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생각 속에 빠져서 존재를 만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뒤집어져. 세계가. 세계 속에 아주 작은 먼지 티끌만한 존재보다도 작은 존재에서 세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 이 소식이다. 과거,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공간의 시간 속에서 헤매 다녀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그 모든 이야기와 시간과 공간이 자기 마음 하나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로 들어옵니다. 자기 존재부터 세계까지. 그게 분별의 세계라는 거예요. 분별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무게와 그거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우주가 영그램이 되는 거예요. 영그램이. 진짜 존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는 우리가 분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분별 의식이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분별이라는 건 존재의 세계에서 분별의 세계라는 걸 깨닫고 깨어난다라는 건 실체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이걸 일단 문득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여기에 어떤 생각도 없어요. 어떤 감정도 없어요. 어떤 물건도 없어요. 어떤 감각도 없어요. 근데 이거예요.